대한민국 최고의 라리가 전문가 우리 황덕현 해설위원과 저요? 예. 아 그래요? 최근에 라리가 경기 제일 많이 하지 않나요? 아 그래도 한준희 의원님이 계시잖아요. 한준희 의원님은 아스날 중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그리고 박찬하 의원님도 계시고. 그리고 찬하 의원님은 세리에 많이 하시던데. 자리를 떠나지만 영종도 있어요. 아 맞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모두 은퇴를 하시면 제가 이제 뭐 바통을 넘겨받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것을 제외하고는 앞쪽에 이제 기라성 같은 우리 또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 영주 의원님이 잊고 있었네. 영주 형은 아니 이제 기억이 지웠나요? 같이 녹음하는 거 있지 않나요? 영주 있죠, 형이랑? 있죠. 네. 왜 그러죠? 왜 이렇게 푸대접하죠? 뭘 내가 푸대접을 해. 푸대접이지. 영주 형 잠시 지금 잃었던 방금 거야. 안 했는데. 영주 의원님 사랑합니다. 예. 자, 라리가 이야기할 건데 네. 레반도프스키랑 벤제마가 슬슬 이제 예열 끝났고 저는 골 폭격을 이제 시작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레반도프스키 이미 이적 확정됐을 때부터 이런 흐름 초반부에 무조건 나올 거라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저는 진짜? 무조건. 아니 솔직히 레반도프스키 정도 되는 스트라이커가 리그 타는 게 말이 됩니까? 하긴 또 그렇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만약에 그러니까 그거야. 분데스에서 잘해. 근데 챔스 오면은 죽을 쓰네. 이러면 이거 그치. 그 옛날에 메시 스토크 검증설 이런 것처럼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검증 받아야 된다. 근데 레반도프스키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이제 그런 또 케이스가 있죠. 얘도 미트로비치. 물론 이제 올 시즌 초반에 미트로비치가 정말 좋아요. 잘하고 있죠. 엄청 좋은데 이전까지 미트로비치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냥 챔십용 아니냐. 맞아요. 왜냐면 챔십에서는 그렇게 골을 때려박다가 프리미어리그로 올라오기만 하면 이 선수는 작아졌었거든. 근데 사실 레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레반도프스키 이거 개막전 때 보면서 골은 못 넣었는데 저는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거는 이거는 금방 폼 올라오면 골 넣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선의 지원도 꽤 괜찮았으니까. 어쨌든 골망도 한번 흔들었고 네. 물론 이제 오프사이드로 맞아요, 취소가 맞아요. 되긴 했습니다만 레반도프스키는 저는 이 초반의 상승세는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좀 보고 지금 라이오전에서는 물론 이제 골을 넣지 못했지만 저는 이제 레반도프스키의 바르셀로나 그 경기 봤잖아요. 좀 직접 볼 희망에 차서 음. 깜누로 갔지만 결국 그 경기는 이제 0대0 무승부로 종료가 됐었죠. 그래서 좀 아쉽긴 했는데 바로 이제 그 다음 라운드 레알 소시에다드전에서 레반도프스키가 경기 시작 1분 만에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정 경기였잖아요, 사실. 그리고 소시에다드가 쉬운 팀이 아닌데 물론 레반도프스키 잘했다고 생각하고.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지금 13경기 동안 계속 좋게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겠습니다만 이게 시작부터 소시에다드가 강하게 밀고 나오다 보니까 거의 뭐 이제 되게 실점 비슷한 위기 장면도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역으로 카운터 치는데 이제 발데 크로스 레반도프스키 마무리가 나오면서 어쨌든 이 라리가 무대 데뷔골을 성공을 시켰고 이게 소시에다드가 전반 초반부터 굉장히 타이트하게 압박 기조를 유지를 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 레반도프스키의 선제골이 되게 귀중했습니다. 왜냐면 그 상황에서 골이 나오지 않고 만약에 소시에다드에게 계속해서 바르셀로나가 좀 밀려있고 눌려있는 상황이 지속이 됐다면 왜냐면 이게 또 더용 압박해가지고 이삭이 또 골도 넣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생각해보면 레비의 골이 아주 중요했고 안수파티 들어오고 하피냐 들어오고 나서 경기력이 나아졌고 곧바로 레반도프스키가 이제 또 멀티골을 완성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뭐 소시에다드전까지도 레빈 너무 좋았고 바이오돌리드전은 거의 그냥 동무대였어요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의 공격수도 오바메양이 지난 시즌 후반기 와서 골은 많이 넣었잖아요. 근데 오바메양이 그렇다고 경기에서 영향력이 대단했던 공격수였나? 그건 아니었거든. 근데 레반도프스키는 골도 넣으면서 경기 영향력까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팬 입장에서 너무 좋다,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솔직히 무게감이 달라요. 맞아요. 레비가 전방에 있는 거랑 오바메양이 있는 거랑 무게감부터 다르고 이날 경기도 보면은 중원까지 엄청 내려오면서 볼스는 도와주고 그러니까 위치 스위칭이 되게 자연스럽게 되는 건 레반도프스키가 위쪽에 있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그러면은 페들이랑 가비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풀백도 전진돼 있기 때문에 전방에 4명의 공격수 확보하고 그리고 레반도프스키가 내려가서 또 볼스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유기적인 스위칭이 계속 돌아가는 게 지금 바르셀로나의 저는 최대 강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하피냐의 크로스를 레반도프스키가 또 이제 득점에 성공을 했고 또 이제 이거 골 넣을 때 골장면 보잖아요. 그럼 레반도프스키가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 그 분데스리가 로고처럼. 네. 맞아.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하피냐 크로스도 되게 좀 좋긴 했어. 되게 애매한 코스로 가서 골키퍼가 나오기도 그렇고 수비가 이거를 뒤쪽으로 가서 커버하기도 좀 그러니까 판단이 안 서는 그런 쪽에 떨어졌는데 이거를 또 기가 막힌 오포더블 움직임으로 또 득점으로 마무리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 과정 멀티골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힐킥도 아주 대단했고 그리고 레반도프스키가 이날 골대 2번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중에서 하나 들어가면은
해트트릭을 3경기 만에 하는 거 아니야 라리가에서. 나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세르지 골 나오는 그 장면에서 골대 맞춘 거는 야 레반도프스키도 저런 완득 찬스에서 그 골대를 맞추는구나 싶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그 마시 이렇게 팔 맞고 이렇게 흘렀었던 그 볼은 진짜 헤더 기가 막히게 들어갔는데 그게 또 약간 억까지 그거는. 뭐 그런 게 XG 값으로 변환해가지고 나중에 득점이랑 계산하면은 결국에 다 나중에 뭐 골대 맞고 들어가고 이런 장면도 나오니까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레반도프스키는 지금 2경기 연속 멀티골로 바르셀로나의 이 개막전에서의 부진을 완벽하게 씻어내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그 3경기 4골째. 그렇죠. 자 그리고 벤제마도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리그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입니다. 첫 경기 알메리아전에서는 이제 어시스트를 기록을 맞아요. 했었어요. 득점 못 썼어. 네, 왜냐면은 이게 팀이 전반 6분 만에 실점을 허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였는데 이 귀중한 동점골에 대한 어시스트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알메리아전을 놓고 봤을 때 이 벤제마의 경기 영향력은 여전히 대단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프리시즌을 쭉 보면서 느꼈던 건 벤제마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레알 마드리드는 경기력적으로 상당히 큰 이 차이를 보였습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이게 벤제마가 빠졌을 때 난자리가 너무 좀 눈에 띄었었거든요. 근데 이날 경기에서도 영향력 여전했어요. 근데 이제 딱 한 가지 아쉬운 거. 이게 슈팅이 많이 나왔음에도 결국 득점을 못했다는 거는 약간 아쉬운 포인트가 아니었나. 왜냐면 박스 안쪽에서 6개였고 바깥에서 하나였거든요. 총 7차례 슈팅이었고 XG 값도 0.75였습니다. 그러면 사실 슈팅 숫자 대비 XG가 그렇게 높다고도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예. 좀 어려운 상황에서 슈팅이긴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벤제마라면 하나 넣어줘야 않겠느냐. 되니까. 왜냐면은 XG에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기대 득점이 실제로 득점하는 게 더 높은 선수니까 그렇죠. 벤제마는. 그리고 빅찬스 베이스도 3회 있긴 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벤제가 못했냐? 절대 아닙니다. 경기적으로 너무 좋았고 셀타비고전에서 이제 첫 골이 터졌죠. PK를 벤제마가 직접 처리를 하면서 골을 넣었는데 멀티골 찬스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아자르가 이제 PK를 실축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승부는 일찌감치 결정이 난 상황이었는데 그때 벤제마가 재차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게 또 골키퍼한테 막히면서 멀티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데 2경기 연속 경기 영향력은 여전히 벤제마는 벤제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에서 다른 뭐 비니시우스도 왼쪽에서 활발하게 하고 이랬지만 지난 시즌 그리고 저도 올 시즌 프리시즌 보고 이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벤제마 없으면 날카로운 슈팅이 잘 안 나와. 다른 공격수들이 슈팅 때리는 거랑 벤제마가 때리는 거랑 진짜 느낌이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벤제마가 박스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특히 바깥쪽에서도 막 중거리 슈팅 감아서 때리는 거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달라요. 기가 막히죠. 예. 뭐 그거 정점이 이제 지난 시즌이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제 새벽이죠. 네. 5시에 치러졌던 에스파뇰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벤제마가 정말 귀중한 승점 한 점을 가져다 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비니시우스가 먼저 골 넣었는데 호셀로한테 동점골 먹히면서 1대1 상황이 후반 거의 정규 시간 2분 3분 종료 전까지 이어졌단 말이에요. 에스파뇰이 상당히 수비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를 잘 막아선 것도 있었고 근데 결국에는 이 크로스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오프 더 볼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이 골도 레반도프스키 그 분데스리가 로고 골이랑 존나 비슷해요. 발 뻗어가지고. 네, 발 뻗는 것도 그렇고 뒤쪽으로 뒷공간으로 돌아 들어가는 그 움직임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이 세계 최고 수준의 스트라이커는 이런 오프 더 볼 움직임 그리고 결정 지어져야 될 때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칭송을 받는구나라고 저는 좀 느꼈습니다. 저는 이 둘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순발력도 있지만 유연한 거. 사실 공격수들은 어떤 각도에서든 정확하게 이제 자세가 흐트러져도 발을 갖다 대서 이제 득점을 만들어내야 그렇지. 되잖아요. 근데 레반도프스키랑 벤제마가 아까 그 로고 분데스리가 로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연함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골을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추가 시간에는 또 프리킥골까지 넣으면서 이날 활약상에 이제 방점을 찍게 그렇죠. 됐습니다. 이 두 선수의 활약상을 보면서 저는 사실 홀란드도 생각이 좀 났거든요. 홀란드도 미쳤죠. 왜냐면 정통 이 9번 스트라이커에 대한 이 중요성을 저는 이 세 선수가 지금 이 빅리그에서 모두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모든 팀들이 뭐 펄스난 이렇게도 쓰면 좋지만 9번 정통 공격수 하나 딱 박아두고 시작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공격수가 완벽한 공격수들이 거의 없어. 아니 찾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홀란드 같은 경우도 크리스탈 팰리스전 진짜 나는 진짜 같았어. 그 진짜. 마지막 골 나는 그 균도한테 달라고 하잖아. 근데 한참 전에 달라고 했는데 늦었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사실 이미 수비가 그래. 인지했어 홀란드가 들어가는 와 거야. 근데 그거를 몸싸움 꽝 부딪히고 결정력까지 보여주면서 마무리하는데 이거는
달라 클래스가 진짜. 홀란드 그 경기 너무 잘했고 네. 그래서 이제 뭐 홀란드는 어째 차세대죠. 맞아요. 뭐 아직 홀란드가 이룬 업적이나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레반도프스키나 벤제마의 비율 바는 아닙니다. 맞아요. 이 선수는 훨씬 더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커리어를 쌓아야 되는 선수고 레비랑 벤제마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이제 두 명이고 근데 뭐 사실 토트넘의 해리 케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걸 너무 잘해주고 있잖아요. 케인도 멀티골을 또 기록을 했죠. 그래서 뭐 케인이나 홀란드나 그리고 레비 벤제마 이 둘이 이제 계속해서 스트라이커 내에서는 신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둘의 맞대결이 지금 2022년 10월 17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 한 달 반 정도 남았네. 한 달 반 오전 4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레알홈에서 네. 먼저 경기가 펼쳐지고요. 지금 바르셀로나가 현재까지 2승 1무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3승. 이 두 선수가 이제 뭐 챔피언스리그 이런 무대가 아니라 리그 내에서 그러니까 약간 느슨해진 엘 클라시코에 지금 긴장감을 불러올 수 있는 두 선수거든요. 그렇죠. 저는 왜냐면 기대가 돼요. 메날두 때가 저는 엘 클라시코 정점으로 제일 재밌었을 때 그리고 무리뉴 펩 그치. 이때가 제일 재밌었을 때라고 보고 그 이후 상황에서 호날두가 유베로 가고 이제 메시는 또 파리로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메날두 체제가 붕괴가 되면서 저는 엘 클라시코 긴장감이 약간 떨어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바로 직전에 열렸었던 그런 엘 클라시코는 굉장히 재밌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레반도프스키랑 이 벤제마라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들 간의 맞대결이 예고돼 있는 엘 클라시코는 저는 훨씬 더 좋은 재미를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리그 2차전 엘클라시코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부상도 많고 벤제마도 빠지면서 좀 싱겁게 좀 끝났잖아요. 저는 두 팀이 폼도 쫙 끌어올린 상태에서 선수들 폼도 완벽하게 레반도프스키랑 벤제마도 막 그 전까지 골 넣고 이런 상황에서 재밌게 한번 맞붙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이 두 선수 부상이 없어야 됩니다. 부상 그쵸. 없이 네. 잘 나왔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제 라리가에서의 스트라이커 득점왕 경쟁은 좀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확연하게 드는 레비 그리고 벤제마의 활약이었습니다.